정상회담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사전 대비할 계획입니다. 3.1운동을 전후해 국내와 외국에서 발표된 수십 종의 독립선언서를 10년에 걸쳐 붓글씨로 옮겨 쓴 서해전시회가 강릉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수공 장성광업소의 지하갱도를 활용해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모레부터 선거운동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9명이 적발됐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경협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자 강원도는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8년 11월 18일 1,400명을 태운 금강호가 동해안에서 북한으로 출항합니다. 금강산 관광의 시작이었습니다. 5년 뒤인 2003년 9월부터 육로 관광으로 전환되면서 200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이들은 아직도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가 하루에 20대씩이 매일 금강산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거 상당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그립죠.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북한 초병의 총격으로 관광객이 사망하면서 금강산 관광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에서는 4천억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남북의 논의가 이어졌지만 허사였습니다. 최근 금강산 관광 재개에 가장 큰 군부를 지핀 일은 남북 정상회담.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때문에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회담장 주변에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성과를 내기 위한 보상책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용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금강산 관광 육로 동선의 환경 정비부터 나설 계획입니다. 남북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요. 또 국내외 홍보도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 또 고성군 또 현대 아산과 같은 이제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평양 공동선에서 확인한 동해 관광 공동특구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코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서 10년 넘게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3.1운동 앞뒤로 국내외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60여 종에 이릅니다. 10여 년에 걸쳐 각종 독립선언서를 붓글씨로 옮겨 쓴 전직 교육자가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3.1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된 28 독립선언. 일본 유학생들이 발표한 독립선언서는 일본 식민 지배의 부당함을 알리고 정의와 자유를 되찾을 것을 선언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기미 독립선언서는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의 당위성을 밝히고 독립국가 자주민임을 당당히 선언합니다. 3.1운동 앞뒤로 국내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60여 종에 이릅니다. 무장투쟁에 의한 독립을 천명한 대한독립선언서, 의열단이 작성한 독립선언서가 있고 최근에는 알기 쉽게 한글로 풀어낸 것도 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의 길을 걸은 서예인이 다양한 독립선언서를 정성스럽게 붓글씨로 다시 적었습니다. 교직에 있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서예를 하다 보니 그런 걸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서서 애국심을 기르게 하는 게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했어요. 태극기와 안중근 의사의 옥중서신, 독립군가까지 작품마다 나라 사랑이 묻어납니다. 선생님은 늘 갖고 계시는 게 애국관이 아주 투철하신 분이에요.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국관을 확실히 해주시는 게 선생님의 본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제히 항거하고 독립을 외쳤던 선조들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3.1절까지
강릉시 평생학습관 소 전 시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황병철입니다. 석탄을 캐며 만든 길을 갱도라 하죠.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이 지하 갱도를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산 중지된 갱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벙커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와 인터오션 MS는 약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태백산 지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지하 갱도에 인터넷 검색과 온라인 쇼핑 등의 자료를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하 갱도를 활용하면 계절에 관계없이 온도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폐갱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냉각을 위한, 서브 냉각을 위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그것이 곧 비용 경쟁력이 된다는 것.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인터오션 MS는 지난해 대한석탄공사, KT 등과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협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태백시는 사업이 구체화되면 장성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을 유치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하고 연계해서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좀 만들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연관을 시켜나가면서 좀 발전을 시켜나갈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ICT 산업을 포함한 4차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뚜렷한 만큼 데이터 센터 구축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시군 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내일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기호 추첨을 한 뒤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76개 농협과 15개 산림조합, 9개 수협 등 강원도의 100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19명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살포한 17명과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2명을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과 도내경찰서는 오늘부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강릉 유천지구 초등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가 운영됩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개학일인 다음 달 4일부터 내년 1월까지 경포와 율곡초등학교에 다니는 유천지구 학생들을 위해 무료 셔틀 통학버스를 등교 시간에 3회, 하교 시간에 8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내년 3월 가칭 유천초등학교를 개교해 유천지구 학생들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대한애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오늘 강릉시 월화거리에서 경찰서 추산 1,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111차 강원도 태극기 집회를 열고 탄핵 무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고 탄핵에 앞장섰던 국회의원들을 규탄했습니다. 또 성남 중앙시장을 시작으로 경강로와 옛 강릉소방서 등을 거쳐 강릉역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건물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 수준인 2등급이 나온 강릉 공립 옥천 어린이집이 다음 달부터 실질적인 폐원 절차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강릉시와 옥천 어린이집 학부모에 따르면 졸업생 20명을 제외한 원화 50여 명 가운데 40여 명은 다른 어린이집 전원이 확정됐고 10여 명은 가정 보육할 계획입니다. 또 올 연말까지 위탁기간인 옥천 어린이집은 다음 달부터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 12명도 퇴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